자, 이제 마지막법 하겠습니다. 자, 186페이지, 제5장, 줄이면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명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 말 그대로 부동산은 진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란 말이죠. 탈세나 탈법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지 말은 겁니다. 이건 김영삼 정권 때 나왔어요. 김영삼이 유달리 실명을 좋아해서 금융실명제 만들고 이 부동산 실명제 법 만든 겁니다. 먼저 양거래 1번 실명 등기하라고 그랬고, 양거래 1번 명의신탁에서 제외된 게 있는데, 명의신탁 원래 무효거든요. 근데 방금 한 동그라미 1번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유효죠. 가등기 담보법으로 가요. 동그라미 2번 상호명의신탁 유효라고 했습니다. 3번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그럼 양가로 3번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자, 실판 보세요. 이제 갑부동산을 을에게 명의 넘기기를 앞정하죠. 그러니까 갑이 재산이 너무 많아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빼돌리거나, 아니면 유일한 부동산인데 채권자가 경매로 뺏어가려 알아요. 그럼 빼돌리는 거죠. 그래서 명의 넘기를 앞정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기면 갑이 부탁한 명의 신탁자, 을이 수탁자가 됩니다. 그럼 이게 유효인가 무효인가 문제가 되는데, 이제 법 4조에서 1항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반 약정에 따라 이룬 등기도 다 무효고 형사처벌됩니다. 다 무효, 무효 형사처벌돼요. 이제 3항이 아주 특이한데, 3항 제1항 2항 무효는 제3자 앞에 선의가 있습니까? 선의가 없죠. 악의까지 포함해서 제3자가 보호되는 겁니다.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악의 3자도 보호된다. 엄청난 특징입니다. 비통착사강은 선의 3자만 보호되죠. 여기는 악의도 보호가 돼요. 엄청난 특징입니다. 그게 이제 양거로 3번입니다. 그럼 자, 이제 칠판에서 주요 골자를 정리하면 다시 약정과 등기 원칙 다 무효예요. 형사처벌된다. 단 예외가 있는데, 선의 악이 포함된다 그랬죠? 예외적으로 종종이 종원에게 명의탁했거나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X,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 간 또는 종교단체가 산하주의게 했을 때, 이때는 언제나 유효가 아니라 탈법이나 탈세 또는 강제집행 면할 목적이 없을 때, 그런 목적이 없을 때만 유효이면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유효가 아니에요. 탈세, 탈법, 강제집행 면할 목적이 없을 때만 유효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갑부동산을 을에게 명의탁 약정하고 등기를 넘기면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인데, 약정 등기는 원칙 다 무효예요. 원칙 무효. 더 정확히 말하면 갑과 을 간에 이런 예외적인 말 안 나왔죠. 종중 배우자 안 나왔죠? 그 원칙 다 무효. 그래서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을 소유자 아니고 갑이 소유자죠.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야 되는데, 을이 등기가 있으니까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아버립니다.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취득해요? 아까 그 특칙 3항 1항 2항 무효는 제3자 악이 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이 엄청난 특칙 때문에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앞사람이 0이면 너도 0이어야 되는데, 이 특칙에 의해서 0이 뭐로 바뀐다? 100으로 바뀔 수 있다. 단 병이 만약에 여기에 적극가담하면 그때는 민법 103조 무효죠. 적극가담하지 않는 한 악이어도 이렇게 보호되는 엄청난 특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 187페이지 큰 2번 명의신탁 유형에서 양가로 1번 이자가 나왔습니까? 반가로 1번 무효 동그라미 하세요. 제일 밑에 반가로 2번 유효 동그라미. 그럼 1번 원칙 무효죠. 자, 7번 보세요. 이제 똑같이 적었습니다. 원칙 무효입니다. 갑부동산을 아까처럼 우리에게 명의탁 약정하고 등기를 넘기면 원칙 다 무효죠? 즉 종중 배우자 그런 말 안 나왔죠. 원칙 다 무효.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 아니고 갑이죠. 갑입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야 되는데, 우리 말도 안 듣고 등기도 안 넘겨요. 갑이 열받았죠? 그럼 갑은 등기를 뺏어와야 돼요. 갑이 소유자라 등기를 말소하고 뺏어올 수 있는데, 이때 갑이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이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못합니다. 왜 못하는 거죠? 무효라 해지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 해지는 유효만 가능하죠. 무효니까 해지할 수 없는 겁니다. 대신 갑이 소유자 물권자죠.
물권자니까 물권적 청구권으로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즉 물청 중에 방해 제거 청구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무효등기 말소 청구와 똑같은 게 진정명유 회복을 논인으로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를 근거로는 못한다. 무효니까. 근데 우리 말소되기 전에 병에게 팔아버립니다.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취득해요? 아까 그 특징 때문에 무효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이 엄청난 특징 때문에 0이 뭐로 바뀐다? 100으로 바뀌어서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한다. 단 적극가담은 무효 그랬어요. 그렇지 않는 한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다음 이제 지금 판가로 1번 무효죠. 동그라미 1, 2, 3, 4, 5, 6까지 했어요. 동그라미 7번이 아주 길죠. 자, 7번 여기입니다. 다시 갑부동산을 일가 명의태 확정하고 등기를 넘기면 원칙 다 무효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이 무효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입니까? 즉 103조 무효 아니죠. 그러니까 103조 아닌 걸 우리가 강강호 신조 기억납니까? 강강호 신조 이거 103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동산 실명법 무효입니다. 103조 무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동산 실명법 무효고 103조 무효가 아니니까 이건 불법화된 법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갑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불법화된 법이 아니니까. 여기서 반환 청구는 결국 무효등기 발소 청구하는 겁니다. 또는 진정명유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103조 무효 아니니까. 근데 우리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우리 대법원 판례가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신탁자의 물권적 청구권이 아예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요. 즉 영구히 소멸합니다. 영구히 소멸했죠? 그러다가 소유권이 어떻게 수탁자에게 돌아왔네요. 그래도 이미 갑은 물청 영구히 소멸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뺏어갈 수가 영구히 없어요. 이미 소멸했으니까. 다시 영구히 소멸했다. 영구히. 그래서 어떤 사유로 수탁자의 소유권이 되돌아오더라도 갑은 영원히 권리 잃었죠. 우리에게 뺏어올 수 없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7번이에요. 이게 7번인데 자 양자간,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우리 신탁부동산을 처분해서 제3취득자가 저기서 병입니다. 제3자.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 갑이 신탁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빨강색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가리 밑줄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영구히 소멸했어요. 따라서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하여도 여전히 물청 존재 자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갑 너 이런 거 하지 말란 겁니다. 이거 했다가 우리 너 배신하고 우리 팔아버리잖아. 그럼 갑은 소유권 취득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강력히 금지하는 겁니다. 그게 동그라미 7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가로 2번 유효인 경우 어떨 때 유효죠? 뭐 종종 배우자, 종교단체 그럴 때 유효죠. 갑과 을이 명의탁하고 등기 넘겼는데 이땐 유효래요. 그래서 종중이 맡겼거나 보물상 배우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유효일 때 우리 판례가 자 지금 둘 중에 누가 소유자요? 갑이 소유자죠. 그럼 을은 소유자죠. 그러죠? 그럼 갑도 소유자, 을도 소유자네? 그래서 이걸 판례가 용어를 나눕니다. 갑과 을끼리 대내적 소유자와 제3자에 대한 대위적 소유자를 나눠요. 그러면 갑과 을끼리는 갑만 소유자요. 둘이는 누구만 소유자? 신탁자 갑만 소유자. 근데 을등기가 유효니까 제3자가 나오면 제3자에게는 수탁자만 소유자예요. 이거 두 개를 명확히 나눕니다. 아까 무효일 때는 무효일 때는 무조건 갑만 소유자, 갑. 유효일 때 대내적 소유자와 대위적 나눕니다. 이걸 무효로 가져가면 절대 안 됩니다. 유효일 때만 이렇게 나눠요. 그럼 둘 간에 누가 소유자예요? 갑. 그럼 을은 소유자 아니죠? 그럼 을은 등기를 넘겨야 돼요. 안 넘기고 말도 안 들어요. 그럼 그때 갑은 이제 해지할 수 있다. 유효라. 이제 해지하고 등기 말 소송할 수 있어. 이제 유효니까 유효. 아까는 무효라
해지 못한다 그랬죠. 이제 을이 말소하기 전에 병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럼 병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취득하죠? 그렇죠. 을이 소유자니까. 병에게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니까 취득합니다. 아까 이 특칙 필요 없어요. 이 특칙은 무효일 때만 써먹는 거예요. 뭐일 때만? 무효일 때만 써먹는 거예요. 이건 유효죠. 그러니까 이 특칙 필요 없어요. 병한테 을이 소유자니까 댁이 당연히 100으로 취득하는 거지. 이 특칙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아까 무효일 때만 써먹는 거였어요. 그 다음 을등기를 청이 유조해서 등기를 넘겨두면 무효등기 말소해야겠죠. 청에게 누가 소유자죠? 을만 말소 청구하거나 을만 진정명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소유자 아니죠? 갑은 직접 말소 못합니다. 갑은 을을 대위에서만 말소 청구 가능하고 갑은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이 부동산을 무가 불법 점유합니다. 그럼 쫓아내야겠죠. 누가 쫓아내야 돼요? 을만. 쫓아낸다가 물권적 반환 청구예요. 을만 할 수 있다. 갑은 직접 못합니다. 갑은 못해요. 갑은 을을 대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끼리는 갑만 소유자인데 제3자 병, 정, 무효에게 누가 소유자요? 을. 유효일 때. 무효에 절대 써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2자간 했습니다. 넘기시면 188페이지 양괄호 2번 제3자간 등기 명시타 보입니까? 거기 제목에 등기 동그라미. 다시 양괄호 2번 3자간 등기 동그라미 등기 명시타. 가로 열고 중간 생략해나고 제일 밑에 양괄호 3번 제목에 계약의 동그라미 칩니다. 그 제목 보고 3자간을 비교합니다. 그럼 7번 보세요. 여기 수탁자에게 등기만 맡긴 거예요. 수탁자에게 뭐만 맡겼다? 등기만. 예를 들면 갑이 을을 만나서 내 부동산 사면 네 앞으로 등기하자 하고 약정해 둡니다. 그럼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그리고 갑이 부동산 사러 다니다가 병을 만났는데 병걸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병한테 돈 주고 부탁해서 등기만 여러 개 넘겨요.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했죠. 매매도 갑, 돈도 갑이 줬죠. 등기만 을에게 왔죠. 수탁자에게 등기만 맡겼다. 모든 걸 갑이 다 했습니다. 그러면 약정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종종 배우자 그런 말 없죠?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을 소유자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죠? 병이 물권자라 무효등기 말소 청구는 물권자 병이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무효등기 말소 청구 누가 한다? 물권자 병이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병이 말소할 필요 없습니다. 병은 돈 다 받았죠. 등기가 갑에게 있든 을에게 있든 병은 상관없죠. 돈 다 받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갑이 말소합니다. 돈은 줬는데 을이 등기를 안 넘기려 나에게. 돈은 내가 줬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갑이 말소해요. 왜냐하면 이게 유효거든요. 그래서 유효니까 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여기서 갑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갑은 등기 안 했죠. 물권자 아니죠. 아까 누가 말소 청구한다? 물권자가. 그러니까 유효니까 갑은 병을 대위에서 말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병이 한다 그랬죠? 갑은 병을 대위에서 말소해야 되고 직접 못합니다. 그리고 을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도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을은 무효라 얻은 이득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 직접 못한다. 어떻게 한다? 병을 물권자를 대위에서 말소합니다. 근데 을이 말소되기 전에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어도 유효죠? 왜 유효죠? 그쵸, 특히 수탁자가 무효더라도 제3자는 악의도 보호되죠? 아까 사조 사망 특칙 수탁자 무효더라도 악의도 보호되잖아요. 이 특칙에 따라 0이 뭐로 바뀐다? 100으로 바뀌는 겁니다. 무효일 때 특칙을 써먹어요. 제3자. 제일 밑에 양가로 3번은 제목이 계약 명의신탁입니까? 그럼 수탁자에게 계약까지 모든 걸 다 맡긴 겁니다. 지금 자, 보세요. 병에게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저걸 사고 싶어요. 미국 출장 중이라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을에게 약정을 하고 돈까지 을에게 다 줍니다. 한국에 못 들어오니까 돈까지 친척들한테 다 줬어요. 네가 모든 거 알아서 해. 다 맡겨서
계약까지 을에게 다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도 수탁자 을이에요. 돈도 누가 줘요? 돈 받았죠? 돈도 을이 줘요. 그러니까 등기도 을에게 와요. 을에게. 그럼 얘들과 약정은 종종 배우자 아니죠? 그러니까 무효. 그럼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는 병에게 달렸어요. 자,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두 사람의 명의신탁을 알까요? 보통 모를 겁니다. 왜 모르죠? 매매도 을, 돈도 을, 등기도 을. 그러니까 병은 갑의 존재를 모를 겁니다. 그럼 병이 선이란 전제하에 선의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이 한 게 다 유효가 돼요. 선의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이 한 게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을이 확정적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을이 소유자라 병도 말소 청구할 수 없고 갑도 부동산 자체를 청구할 수 없어요. 을이 소유자니까. 을이 소유자죠? 단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을돈으로 취득해서요? 갑돈으로 취득해서요? 갑돈. 그러니까 갑은 이 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을 을 거라 부동산을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럼 갑은 매수자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이거 받기 위해서 갑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받을 수 있죠? 갑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치권 X 외웠어요? 뭐라 외웠어요? 보건복지 매시에 외웠죠? 명의신탁이고 매수자금 X. X예요, X. 받을 수 있지만 유치권 X. 이제 우리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취득해요? 을이 유효니까. 아까 그 사주 사망 특징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건 무효일 때만 써먹는다 그랬죠? 이거 필요 없이 유효니까 100은 100으로 당연히 취득한다. 근데 만약에 이제 병도 모든 걸 알고 있대요. 그럼 보호할 사람 없죠? 그럼 병이 한 매매도 무효, 등기도 다 무효가 됩니다. 이제. 보호할 사람 없으니까. 그럼 을 무효죠. 그래도 정은 소유권 취득해요. 이제 왜 취득해요? 이제 무효니까 이 특칙을 써먹어서 0이 뭐로 바뀐다? 이 특칙, 무효 특칙 때문에 0이 100으로 바뀐다. 어찌됐든 정은 다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이제 자, 해보세요. 우리 시험은 항상 매도인이 평, 갑, 을, 일이 항상 일이 나옵니다. 여기도 항상 평, 갑, 을, 일 항상 시험이 나와요. 가끔 멍청한 출제위원이 꼭 갑을병을 한 번씩 바꿔요. 갑을병. 멍청한 놈들이. 갑을병을 바꾸더라도 정은 무조건 3자고 유예요. 여기도 갑을병 어떻게 바꾸든 간에 제3자는 무조건 정이고 다 유효입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구별 못해도 정은 다 유효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둘 중에 하나 내놓고 다음 중 틀린 거잖아요. 그럼 꼭 4번, 5번에 정이 나와요. 그리고 정이 선이인 경우에 하나요, 소유권 취득하면 틀립니다. 옳은 거 그러면 꼭 4번, 5번에 정이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그게 답이 항상. 그걸 못해도.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면, 189페이지. 가장 중간에 반가로 4번. 수탁자가 경매에 돈을 줘봐요. 경매. 이제 명의신탁을 경매로 명의신탁 받은대요. 명의신탁으로 경매를 취득한단 말이 맞나? 명의신탁을 통해 경매받는다. 그 말이 맞겠고, 한국말이. 그럼 자, 경매를 취득한다면, 경매는 왼쪽하고 똑같을까요? 오른쪽하고 똑같을까요? 자, 명의신탁으로 경매받으면, 왼쪽하고 똑같을까요? 오른쪽 똑같을까요? 그럼 한번 매매를 경매로 바꿔봐요. 매매를. 갑 이름으로 경매받았는데 법원이 을 앞으로 등기해준 법원이 있을까요? 없겠죠. 법원이만 위탁 해버립니까? 여기는 갑이 돈 줘가지고 갑이 돈 줬죠. 을 이름으로 경매받으니까 법원이 을 이름으로 등기해줬겠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똑같아요. 여기 똑같습니다. 경매에 넣으면 여기하고 똑같아요. 유치권 X까지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딱 하나.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악이면 무효죠. 근데 경매는 악이어도 이거 유효예요. 그거 하나만 달라요. 악이어도 유효다. 왜냐하면
병이 이런 걸 다 알았더라도 병이 경매 절차에 관여할 수 있나요? 매매는 병이 원해서 했지만 매매는 병이 관여할 수 있지 하든 말든. 근데 경매는 병이 관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유효고 또 경매 절차 안정성을 위해서 경매인데 무효로 하면 돼요, 이걸. 그럼 법적 안정성 해야죠. 그러니까 악이어도 경매는 유효다. 이거 하나 빼고 나머지 다 똑같다 하면 됩니다. 그럼 자 반가로 4번에서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매매자에서 부동산 매수하는 사람은 신탁자 갑이 매수자금을 부담하면서 타인 명의 을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기로 함에 따라 그 타인 을이 경매 1차에 참가하여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경매 1차 매수인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 을이므로 다음 밑에 밑줄 그 명의인 을이 소유권 취득하고 갑을은 명의시하게 되는 거면 똑같아요.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밑줄 약정은 다 무효 똑같다 그랬죠? 뭐만 달라요? 소유자 명의 다 알고 있더라도 무효화할 수 없다 유효 그것만 다르다 했어요. 다른 거 다 똑같고 계약 명의시다. 알고 있어도 무효로 된다 할 수 없다 유효 그것만 다르고 다 똑같다. 그래 대입해 풀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자, 여기까지서 8주 정도에서 요약집을 마치겠고 다음 주 휴강은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활용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문제 나눠드리면 그건 미리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민트법 단달이 있어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